네, 오늘의 첫 코너 돈이 되는 뉴스 문을 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시장부터 네. 우리가 중심을 잡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급락하자 우려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됐잖아요. 네. 악재거리에 대한 그런 분석 기사가 어제 하루 도배를 했습니다. 코스피 예상밴드 9월 증권사들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하단이 2250선부터 2230선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상단에 대해서는 워낙 격차가 크다 보니까 한번 쭉 훑어보는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300선도 위태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8월 미국의 CPI 물가지수나 이제 8월 FOMC, 9월 FOMC죠. 8월은 잭슨 홀 미팅이었고, 그런 것들이 고비라는 이제 헤드라인이고요.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추천주는 여전히 원자재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의 지수를 우리가 어떻게 목표치를 두고 그 아랫단의 종목을 구성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9월에 이제 첫 날 그리고 오늘 둘째 날 이제 9월의 거의 초반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어떤 포지션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태조 이방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태조 이방원은 단기 이제 조심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오앵커랑 개장 방송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꺾이면서 현대미포조선 제가 어제 개장 때 말씀드렸죠. 꺾였잖아요. 조심을 해야 그리고 된다. 오늘 하나솔루션 꺾였고 한국항공우주 꺾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들이 다 지금은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지금 요 기사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태조 이방원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가지고 태조 이방원을 보기에는 지금은 태조 이방원 종목들은 일단 단기 거리두기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거의 이제 신고가 영역을 갔었던 것들은 일단은 대기 모드. 그렇죠. 어제 이제 저희 방송 보고 발빠르게 대응하신 분들은 차익을 실현하셨을 거고 오늘은 이제 낙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장 방송을 보셔야 합니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증권가 2250까지 이제 지금 하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첫 번째 장에서 보면 상단은 2550 정도고요. 하단이 이제 어디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관심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단이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뭘 두 가지로 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2429예요. 그러니까 2400선 초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전 하단은 2300선이니까 약 100포인트 정도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환율 가지고 외국인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35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게 지금 1300원대 환율로 본다라면 지금 지수는 2300선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환율로 보게 된다면 2300선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죠. 지금 자 2400선 우리가 보는데 2350, 2250까지도 보기도 23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00포인트 더 빠질 수 있다. 지수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지선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형국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2300 오면 지수가 저점까지 내려왔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뭐가 늘어날 수 있죠? 공매도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최근 좀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공매도 대차장구. 대차장구가 다시 또 늘어나. 지금 이제 공매도가 일단 2300 찍고 2500 올라갈 때는 공매도가 줄었죠. 맞아요. 공매도에 소위 말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일단 한번 차익은 실현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매도를 다시 안 때린다? 이건 아니에요. 다시 여기서 밀고 내려가게 되면 공매도를 또 때릴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하고 환율 효과를 감안한 수정 지수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지금 과연 외국인들이 아직은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서로 깨고 내려가면 될 수 있다. 근데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일단 지금 이제 실업률 조금 오히려 실업률이 잘 나왔어요. 실업률이 거의 역대급으로 낮게 나오더라고요. 실업률이 잘 나왔어요. 잘 나오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었어요. 고용이 늘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가 세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석 언제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이면 아무래도 이제 또 쉬어가는 구간인데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고객이 딱 53조까지 빠졌더라고요. 저도 지금 조금조금 확인하니까 얼마 전에 55조였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지표들 CPI, PPI 다 나오죠. 그거 끝나고 나면 뭐죠? FOMC 회의도 열리죠. 이러다 보니까 9월 달에는 적극적인 매매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 8월 말만 하더라도 지수가 베어마켓 랠리 끝에서 내려올 때는 태조 이방원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대형주들이 살아 있었습니다만 이제 태조 이방원조차도 쉬어주게 된다라면 예. 정말 9월 한 달은 일단 좀 쉬어가자.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치포 예비동맹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예. 이달에 열리죠. 그렇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중국발 트리거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의 수출 제한 금지를 건다는 소문으로. 소문 때문에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치포 예비 회의로 갔을 때 중국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비 회의니까 여기서 결정 난 것 같고 중국이 바로 액션을 취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또 발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지도 지켜봐야 되는 하나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9월 한 달은 우리가 뭐 7, 8월에 겪었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부각되고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악재냐, 악재 해소냐를 가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악재거리들을 쭉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미국의 물가지표, 네. 그리고 FOMC에서 연준의 방향성 재확인.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갈등이 지금 네.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부담이라고 하셨고 긍정적인 건 없을까요? 사실은 이 악재들이 몰랐던 근데 건 아닌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지금 저는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 시장은 희망을 향해서 갈 수가 있죠. 악재가 해소됐다는 측면, 그렇죠. 다 반영됐다. 예, 만약에 서로 2,300까지 우리가 이제 봐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제가 수정 지수로 보면 깨고 내려간다고 하지만 예. 거기서 공매도가 안 늘어나고 나름대로 지켜주고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5만 7, 8천원에서 버텨주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준다라면 예.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죠? 희망이 보이죠. 악재를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여러분 좀 속된 표현을 쓰면 모르지만 내가 상대방을 막 때렸는데 상대방이 맷집 좋게 버텨내면 예.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요? 전 싸워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 상대방이 A가 B를 막 때렸는데 B가 쓰러져야 되는데 B가 안 쓰러지고 버티고 있어. 그러고 나면 진짜 그게 무서운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은 악재에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거예요. 악재 두드려 맞았는데도 2,400을 버티고 있다라면 저는 맷집이 굉장히 강한 전 증시라고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 영화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영화 약속 보셨나요? 아니요, 보지는 않았어요. 예. 저는 한 여러 번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싸움을 잘하세요? 많이 맞으면 됩니다. 예, 그 박신양 씨 나오는 예, 약속. 예.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예. 그 체력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상황은 괜찮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관점. 예.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을 때까지는 사실은 이거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지나가야죠. 일단 당분간은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전략, 그거 희망 회로 돌릴 수 있을 만한 그 구간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까지는 그럼 조심하는 전략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산업이 무엇인가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열고 자동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제 수출 데이터 발표가 잘 됐잖아요. 나왔어요. 예. 반도체가 너무 아쉽게 꺾였는데 네. 자동차의 선전이요. 네. 정말 눈부셨습니다. 지금 이게 현대차인가요? 예. 새로운 모델 같습니다. 예쁘네요. 다음 예. 보겠습니다. 아이오닉 5랍니다. 아. 현대차 8월에요. 네. 33만 4,700대가 판매됐습니다. 그 전년비 11.6%나 증가했습니다. 요즘 뭐 반도체 칩 없어서 못 만든다, 뭐 사람들 소비 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우려감 뚫고 성장세를 지속했고요. 뭐 투싼, 스포티지가 판매를 주도했다는 평가, 친환경 차량도 증가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EV6 151% 증가. 뭐 그 전에 사실 차량 자체가 많이 팔리진 않았었잖아요. 전기차가 요즘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현대차 주가 1월 이후에 첫 20만 원 오늘 돌파했습니다. 노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수급이 좀 붙고 있는 쪽이 이쪽일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앵커가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과 그다음에 소비가 둔한데도 잘 팔린다. 하나 맞고 하나는 잘못 보셨어요. 어떤 거요? 소비가 둔한데 잘 팔린다는 건 잘못 보신 겁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얻어야 될 인사이트는 뭐냐면 지금 차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자, 나 지금 차 살게, 차 줘 해서 가져가는 차들이 아니에요. 네. 이미 작년, 재작년에 차를 사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서야 차를 인도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 둔한데 차가 잘 팔려? 이건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그 데이터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저는 자동차주를 하시는 분들이 꼭 확인해야 될 데이터는 추가적인 계약이 지금 늘어나고 있느냐 안 늘어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된 글로벌 재고, 그러니까 주문 들어온 것을 넘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늘어났다라는 것은 차를 많은 사람들이 산 게 아니라 차량용 부족했던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되면서 예. 생산량이 늘어난 거예요. 생산량 이꼬로 판매되는 현황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지금 이제 여기선 빠졌습니다만 예. 보면 국내에서는 차 판매량이 줄었어요. 해외에서 급증했어요. 예.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지금 국내 해외에서 차를 사겠다라고 아직까지 줄 서 있는 게 약 100여만 대예요. 그러면 내가 현대차 사장이면 이쪽으로 보낼까 이쪽으로 보낼까 내가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환율 효과 볼 수 있는 어디로 해외로 보내야 많이 되죠? 보냈다. 정확한 거죠. 환율 효과를 예. 보려면 미국으로 보내야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미국이 그 IRA 법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차가 줄어들 것 같으면 미리 빨리빨리 보내야죠. 그 수혜 그 정책 보조금 적용되기 전에 이미 빨리 보내야죠. 빨리 보낸다. 빨리 보내서 이미 계약받은 거 다 처리해야죠. 예. 거기다가 팔면 팔수록 어떻게 되죠? 환율 효과라 이익은 더 이익이죠. 나죠. 예. 니네 잠깐 기다려. 우리 이쪽 먼저 팔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으로 그래서 차가 가야죠. 그렇게 났군요. 그렇게 예. 난 거죠. 그러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이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어차피 팔아야 될 차라면 국내 고객들을 좀 차별한다 하더라도 국내 고객보다는 외국 고객들을 선점을 함으로써 영업이익을 땡겨올 수 있잖아요. 예. 똑같은 8천만 원짜리 제네시스를 국내에서 파는 것보다 미국에서 팔면 8,500만 원 받은 효과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제가 현대차 사장이라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영상 전략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현대차의 결정은 옳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대차를 그 대신 현대차의 단점은 뭐냐면 앞으로 추가되는 계약 건수가 안 들어와 준다라면 이 적체된 약 100여만 대가 해소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된다?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인 예약이 늘어나고 있느냐? 추가적인 예약이 더 이상 안 들어오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지금 당장 이번에 8월 달에 잘 팔았다? 물론 지금 이게 나쁘다는 소식은 아니에요. 예. 단기 주가 움직이면 돼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게 필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고 가능하죠. 보셨고, 그 이후의 데이터는 더 챙겨보고 그 중장기로 끌고 가는지는 나중에 좀 판단을 하자는 말씀이셨습니다. 요즘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네. 부품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어떤 기업 보시겠어요? 부품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완성차가 움직이면 부품이 따라가겠죠. 예. 근데 지금 부품 중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있는 것은 모비스죠. 모비스 같은 경우 이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일단 보고 예.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그렇게 부품사들이 크게 개별 종목단까지는 지금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 됐던 예. 그 두 개를 놓고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으로 가늠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큰 종목 알려지고 이제 묵직묵직한 종목도 괜찮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 기업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 위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만 돈이 없나 봐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모기 지원 금리가 전년 대비 동기 대비해서 2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월급은 2배가 안 오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글로벌 평균 원급이 한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자가 2배 늘어나고 자, 영국 같은 경우 이번에 3인 기준으로 난방비가 1,000만 원 정도 나올 걸로 각오를 해야 된답니다. 난방비가 1,000만 원 나온대요. 그러면 무슨 소비를 줄여야죠? 다른 쪽에서 줄여야죠. 줄일 수 있는 건 뭐죠? 자동차, TV, 가전 이거 다 줄여야죠. 고가품들. 그렇죠. 필수 이런 것들 일단 제외하고. 좀 더 쓰는 거죠. 예. 더 써야 된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그쪽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내년 나중에. 상반기면 데이터로 잡힐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은 소비 이제 위축. 받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 가전 같은 경우는 벌써 왔잖아요. 예. 가전은 왔지만 자동차 받아놓은 게 해소가 되면 이게 글로벌리 다 지금 적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체가 해소된 내년 상반기쯤 되면 예. 그리고 이 적체도 빠르게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죠. 6개월 기다리셨는데 차 인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 다음에 받을게요 하면 일단- 다음 순서로 넘어가다 보면 이게 지금 말이 100여만 되지 예.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기는 해야겠네요. 그게 핵심이죠. 예. 지금 팔린다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이거는 지금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강조해 예. 주셨던 거고, 저만 이제 구매 여력이 없는 줄 알고 네. 소외감 느낄 뻔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 체감은
이연돼서 한 내년 정도에 잡힐 네.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사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개별 종목 이슈로 네. 들어갈게요. 증시 둔화 속에 목표가 괴리율 큰 저평가주가 무엇인가? 네. 목표가와 현재가의 괴리율 이수페타시스가 76% 벌어져 있고요. 페노션 거의 70% 가까이 벌어져 있네요. 60% 이상이 되는 게 현대글로비스 SK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가 봐요. 롯데 렌탈은 피크아웃 우려 대비 실적 지금 견조하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는 외형 성장이라는 부분, 페노션 등의 해운주도 목표가 대비 주가 너무 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태조 이방 원주는 단기 주가 상승률 높아서 괴리율은 하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래서 목표가 여러분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첫 장을 보시면 목표가가 70% 정도 됐다. 그럼 70%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목표가는 애널리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가야 되는 어떤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6,500원짜리가 11,000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6,500원짜리 11,000원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분석을 해보니 이 정도 주가는 11,500원이 가야 된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맞다 틀리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리포트 한번 여러분들 어떤 증권사든지 리포트를 완본을 구해보시면 우리가 첫 장의 요약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거 보고 맨 뒷장 혹시 보셨나요? 맨 뒷장에 보면 조그만 박스가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가 조그만 박스에 보면 거기 이제 뭐 무단 복제 못합니다 뭐 나오지만 거기에 목표 주가를 우리는 몇 개월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정말 이렇게 돋보기 쓰고 봐야 될 정도로 글씨가 있어요.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맞습니다. 짧게 한두 증권사가 3개월이고요. 그러니까 이 목표 주가라는 게 보통 6개월이 한 뭐 40%, 60% 정도가 대략 한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괴리율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활용하느냐? 약세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 경험상. 강세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잘 먹혀요 또. 그렇군요. 오히려 강세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종목을 막 찾잖아요. 뭔가 먹을 거 없나? 지금 이익 실현했으니까 또 먹을 거 없나? 막 찾다 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름대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괴율이 높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사의 논조는 거죠. 약세장에서 그래도 좀 저평가되고 안 오른 거 사가지고 좀 기다리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보고 투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오히려 강세장에서는 이걸 보고 짧게 끊어치는 게 오히려 수익을 따박따박 챙길 수 있다라는 이건 제 경험적인 실전 경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죠. 약세장에서 괴리율 큰 거 묻어두면 1년 뒤에 뭐 70%까지 안 가더라도 절반만 먹어도 30% 수익 나는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논종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활용에 대한 부분들 두 가지, 처음에는 개인 의견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기간이 길다라는 거, 여기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판단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팁을 주셨네요. 뭐 지금 괴리율 큰 종목을 볼 때는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이들 지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꿀팁 주셨어요.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덜 오른 종목 그 다음 타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을 때 먹히는 이런 인사이트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괴리율 체크해 볼게요.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이 바닥을 완전히 잡진 않았기 때문에 거리 둔 전략 기억해 보시죠.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